오늘 독일의 경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체감 경기 반영하는 24년 8월 공장 수주 전월 대비 5.8% 줄어들면서 시장 예측치인 1.9% 하회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습니다. 지난 1월 10.9% 하락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이런 점은 유럽의 사실상 맏형인 독일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독일은 서비스업 나라인 미국과 달리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고, 실제 미국은 2분기 3% 성장을 했지만 독일은 역성장 함정에 빠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올 하반기에도 GDP 측면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어떻게든 올해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럽도 비슬거리고 중국도 사실상의 디플레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거는 초강대국 미국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튼 미국이 최근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게 감안된 글로벌 유동성 지수는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유동성은 약 65개월의 주기로 팽창됐다가 수축되는 그런 국면을 가진 그런 사이클인데요. 이제 막 다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마침 그 와중에 미국은 여튼 금리를 내리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고, 유럽 역시 결국은 이런 돈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사이클을 따르자면, 이 사이클을 신봉한다면 전 세계에서 풀리는 돈이 어디로 가서 또 거품을 일으키고 자산시장을 부양하느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관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장기로 봤을 때 어느샌가 미국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돈을 다 땡겨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이 세인트루이스 프레드 자료를 보시면 한마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순국제 투자 포지션, 즉 미국인이 소유한 해외 자산과 미국 안에 있는 외국 소유 자산, 이거를 비교한 결과 미국이 미국 밖에서 투자하는 비중은 줄고 외국 자금이 미국 안에 들어와서 투자하려는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해외 자산을 들고 있는 거를 채권으로 보고, 반대로 해외 주체가 미국 자산을 들고 있는 걸 채무로 본다면 점점 이 미국의 투자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순채무가 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이게 내려가면서 순채무가 늘고 있다. 즉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미국 자산을 사려는 수요는 늘고, 미국인들이 미국을 떠나서 미국 밖에서 투자하려는 수요는 줄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초록색, 즉 이 해외 자금이 미국에 들어와 투자하는 GDP 대비 비중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고, 반대로 미국이 미국 밖에서 투자하려는 시도는 추세적으로 줄고,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은 사실 명확하죠. 지금 글로벌 증시를 최근 몇 년간 주도한 게 어딥니까? 미국이죠. 미국만큼 배신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한 지수가 없죠. 엔비디아 미국 증시에 있고, 테슬라, 아마존 다 미국 기업이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서학개미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미국 장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미국 안에서 이렇게 투자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하러 밖에 나가서 투자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미장이 최고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안에서의 투자, 이런 현상이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워런 버핏도 거의 미국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단기 부침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다시 풀려가는 국면에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종합해서 보자면, 이런 트렌드 자체에 펀더멘탈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역시 중장기로는 또 미국이 오를 공산이 제일 크겠다. 이렇게 데이터를 종합해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단기로는 지금 제가 중국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정말 목숨을 걸고 경제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경절 연휴가 끝나잖아요. 과연 지금 급등한 중국 증시 단기로 진짜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또 어떤 변곡점이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가 왔습니다. 과연 연휴가 끝나고 중국 정부 바로 기자회견 열면서 또 부양책 발표를 하는데, 이번 발표 내용이 무엇일지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중국도 너무 잘 알 거예요. 지금 괜히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발표하면 지금까지 오른 증시
싸그리 반납이라는 거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금 부의 효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시 부양이 중요하죠. 따라서 얼마나 정교한 대책으로 투자자를 설득을 할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폴리마켓, 이거는 누가 이길지를 놓고 직접 이 참여한 불특정 당사자들이 베팅을 한 값이 시장의 집단 지선으로 반영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어떤 시장의 흐름, 이건 단순히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정말 시장이 이길 것으로 보는 후보가 누구일까, 이것을 날 것으로, 도박판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 트럼프 당선 확률이 급등했습니다. 해리스 소폭 5위로 유지된 시간이 정말 꽤 길었는데 트럼프가 확률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격차가 나오고 있고, 결국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갈등,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갈등일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분명합니다. 근데 해리스는 애매해요. 해리스는 친이스라엘계 유대계 표도 의식하면서 이 무슬림 계열의 지지자,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지지자, 또 민주당의 중요한 지지축 중 하나인 PC주의자, 소수인종, 이런 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중동에서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반된 형태의 두 지지자 집단을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이건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노 같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시에는 될 수도 있죠. 둘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중도적인 이미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이런 적과 아군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전쟁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뉴욕타임즈, 얼마 전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아예 논조를 정한 뉴욕타임즈조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랍 출신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거부하면서 미시간에서 해리스 지지율 위협받아. 해리스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동 사태가 불거지면 트럼프가 반사 이익을 본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둘의 결과가 무려 8%포인트나 벌어졌다. 이거는 유의미한 도박판의 베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건이 되는 펜실베이니아의 확률이 55대 45로 10%포인트나 벌어졌다. 이런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활용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하마스 침공 1주년이 막 됐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관련 인터뷰하면서 하마스의 1년 전 테러 공격,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그건 민주당 당원도 인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는 완전히 정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바이든은 최악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더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유태인 표심을 잡을 구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임 중에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고 아브라함 협정 체결하고, 이 재임 중에 이스라엘과 유태인에게 이렇게 잘한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없었다. 그래서 유태인 유권자들은 100% 나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경우 기지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란이 187개 미사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격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중동 사태는 점점 격화되고 있고, 이런 점은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 맞아서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추모 1주년을 맞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계속 미사일 공습 경고가 울리니까 행사가 중단되고, 이걸 추모에 나온 사람들이 또 방공호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동이 불안불안하니까 국제유가는 또 급등을 해서 지금 배럴당 얼마 전 $70 밑으로 떨어졌던 WTI 선물이 이제는 $80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시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사그라들던 빅스지수 다시 오늘 급등했고요. 증시도 오늘 적잖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념을 금리는 또 4%를 넘어갔습니다. 이런 점이 정말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불연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걸부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